오랜만에 등장입니다. 팽팽 오랜만이에요. 안 그래도 지난주엔 힘든 일이 많았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글쎄 엑스박스 로그인이 이틀 동안이나 안 됐어요. 자꾸 나이 인증을 하라 하지 뭐예요. 이런 닌자 거북이가 새로 나오는 날이었는데 슬펐겠어요. 또 다른 일은 뭐가 있었어요? 디아블로 이모탈의 돈을 이런 똥겜의 돈을 써버리고 말았군요. 디아블로4 개발비 지원을 해줬다고 생각해야죠. 게임을 좀 더 해볼걸. 너무 충동 구매를 했어요. 다른 일은 또 뭐였나요? 구루나 작가의 바닷가에서를 겨우 다 읽었는데 이번 책은 읽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디아블로 이모탈이랑 비교하는 건 좀 선 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진짜 심했다고. 안녕하세요. 북극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곰사장입니다.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은 압둘라자크 구르나의 바닷가에서입니다. 벌써 두 번째 구르나 작가의 책이네요. 주고 싶은 별점은 2개, 사실은 3개를 줄까 엄청 고민했어요. 하지만 취미 오락으로서의 독서를 지향하는 북극서점의 사장으로서 이번 책은 별점 2개를 결정했습니다. 읽기가 참 쉽지는 않았거든요. 우선 간단히 줄거리부터 요약하고 어떤 점이 읽기 힘들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소설도 이야기를 먼저 아는 게 책의 감상을 해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야기를 먼저 알기 싫으시다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 주세요. 이 책은 2명의 주인공과 3개의 챕터로 진행됩니다. 챕터 1은 주인공 중 한 명인 살레오마르를 소개합니다. 챕터 2는 다른 주인공인 라티프를 소개하고요. 챕터 3은 서로 망명을 간 영국에서 두 사람이 재회를 하고 둘 사이에 엮여있던 깊은 오해를 풀며 이국 땅에서 만난 고향 사람으로서 화해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끝이 납니다. 우선 살레오마르부터 시작할게요. 그는 잔지바르에서 영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고향에선 가구점을 하고 있었지만 독일, 영국을 앞세운 제국주의와 고향에서도 만연한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그는 난민을 자처하고 영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때 가명을 사용해요. 라자브 샤이반이란 이름을 사용합니다. 망명을 가는 길도 망명을 와서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는 결국 영국 한 바닷가 옆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2장 라티프의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라티프가 아주 어린 시절 급격히 가세가 기웁니다. 아버지가 벌린 사업이 크게 망하고 형마저 집을 떠나버려요. 그때 집과 가구, 재산 역시 소유권이 바뀌는데 살레오마르가 그의 집을 가져갑니다.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수 없게 된 라티프는 어머니의 추천으로 동독으로 가게 됩니다. 식민사업의 일환 중에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키는 코스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라티프는 10대 때 독일로 넘어가고 그곳에서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며 그나마 사정이 괜찮아져 시인 겸 문학 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종차별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의 삶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어요. 그는 고향에서 영국에 난민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통역을 해주는 일도 하고 있었는데 라자브 샤이반이란 이름이 들리자 관심을 보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도 어렴풋하게 알아냅니다. 3장에선 두 사람 사이에 엉킨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라티프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경제적 파멸이 오마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도 선물 받았던 흑단 테이블도 뺏겼다고요. 오마르가 그의 재산을 가져간 건 맞지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그 과정이 결코 유쾌하지도 않았으며 그의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모두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 상실의 과정엔 제국주의와 아프리카 내정의 혼란과 사람들의 욕심과 가족 간의 불화가 모두 터집니다. 라티프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고 오마르는 가감없이 그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엔 화해와 연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책의 반도 요약하지 못한 거예요. 개인사도 아프리카의 역사도 다양한 곳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옛 이야기의 우화까지 펼쳐지는데요. 느리게 그리고 밀도 높게 진행되는 이야기가 단일 화자의 구술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재미있는 구간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힘든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밀도 때문에 정말 읽기가 힘들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과 이야기가 정말 많은 메타포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약간 도스토옙스키 책을 읽던 느낌도 받았는데요. 이름은 어색해서 인물은 눈에 잘 안 들어오지, 사건은 뭔가 일어나는데 과거인지 현재인지 눈에 잘 안 들어오지, 심지어 이 이야기의 화자가 누구인지도 기억이 안 나서 야, 이거 차라리 디아블로 이모탈에서 태고 균열이나 한 바퀴 더 도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안녕하세요. 팽팽입니다. 곰사장은 추천 별점 2개를 줬네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아블로 이모탈이랑 비교하는 건 선을 넘었죠. 그래서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 추천 별점을 4개를 주고 싶습니다. 5개를 줄까 고민도 했지만 너무 높은 이야기의 밀도가 책을 편하게 읽는데 장벽이 된단 말엔 충분히 공감을 해서 별점 4개로 결정해 봤습니다. 꼭 무언가 거창한 의미를 찾지 않아도 문장을 읽는 재미만으로도 충분한 책입니다. 낙원에서 읽는 맛을
더해주었던 열거법의 맛은 이 책에서도 여전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의 묘사도 여전하고요. 다만 이 책은 조금 더 감각적인 묘사가, 특히 후각적인 묘사가 두드러집니다. 문장을 읽으며 몇 번 감탄을 했는데요. 난민의 삶을 시작하는 주인공을 이야기하며 그의 삶의 비참함이 후각을 통해 전달됩니다. 후각은 시각이나 청각만큼 차단이 쉽지 않죠. 두 팔 벌려 마중 나오는 슬픔과 무심하게 넘어갈 수 없는 고통이 후각을 통해 묘사될 때 주인공의 비참함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각적인 묘사가 이 책은 정말 탁월해요. 사건 역시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합니다. 주인공은 왜 영어를 못 쓰는 척을 했는가, 오마르와 라티프는 무슨 관계였을까 등 책 전반에 걸쳐 사건은 긴장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 빽빽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루하단 말은 동의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이 책이 정말 좋았던 이유는 작가와 무척 가깝게 대화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구로난의 책 3권 중 작가가 그의 삶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가장 직접적으로, 심지어 자전적인 이야기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책은 단연 바닷가에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좋았어요. 배경과 인물들만 놓고 보면 식민국가와 피지배국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이 책 전체를 가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쉬워 보이는 구조로 보여도 어느 하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이나 사건이 없어요. 앙골라 독립운동을 주도했어도 결국엔 망명을 나온 인물도 있었으며, 난민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위선과 도끼로 가득 찬 인물도 있습니다. 독일인이지만 자국의 잔인한 제국주의를 반성하는 가족들도 있으며, 같은 아프리카인이지만 동포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심을 속여먹는 인물들도 나오죠. 물론 이 인물들 모두가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지고 요약이 힘들어지고 책 읽기가 힘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참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결국 사람의 삶을 몇 문장으로 정리하는 건 불가능하며 세상은 실제로 불쌍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법이라고 작가는 말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내 슬픔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차분함과 타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용기만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라고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듣기 전부터 결론을 먼저 만들진 않았었는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는지 경청이란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벨문학상 수상이 언급되는 작가라면 적어도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인간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로서 그 인간관에 동의를 하는가에 대해선 차치하고서라도요. 이 책은 이 한 권만으로도 작가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간관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서만 바라보는 태도, 피부색, 종교, 심지어 과거의 오해까지 밀어두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만 바라보는 인간관을요. 그런 점에서 클래식 중 한 권으로 부르기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닷가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의 밀도가 높고 무척 정적이라서 읽는 게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곁에 두고 여러 번 읽고 싶은 책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디아블로 이머탈은 하지 마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